어떤 걸 설정할 거냐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디실레이션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서 그 스튜던트 모델이랑 티처 모델 선택하는 거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디실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고안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여기서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퍼 파라미터 템퍼레이처를 단순히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는 그 과정 때문에 그 디실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노드 스페시픽 템퍼레이처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뒤에 메소돌로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그 디실레이션을 적용함에 있어서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을 다음 5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논리지 디실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지 디실레이션이 사실 그 티처 모델에서 그 학습한 지식을 그 더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 모델에 전이하면서 일종의 트랜스퍼 러닝처럼 그 하면서 계산적인 이점이 있다. 그 최적의 값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서 이런 디실레이션 함에 있어서 그라운드 트루스보다는 그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이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소프트 레벨로 했을 때 실제로 프레딕션 퍼포먼스가 더 나은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를 했을 때 앞에서도 명시했다시피 이러한 디실레이션에 대한 프로세스가 단순히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디실레이션과 이밸류에이션의 아이솔레이션이 존재한다. 근데 이 아이솔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겠다라는 거고 그 메인 토픽이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템퍼레이처를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학습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라는 게 여기서 주장하는 바고 이것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템퍼레이처이기 때문에 노드 하나하나에 대한 스페시픽한 템퍼레이처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썼던 논리지 디실레이션에서는 아까 정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템퍼레이처도 스튜던트에 적용하는 거와 티처 모델에 적용하는 거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사용했는데 이렇지 말고 노드 스페시픽한 템퍼레이처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메소돌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이제까지 행해졌던 디실레이션 방법인데 저는 이게 좀 잘 설명하고 있다 보는데요. 요게 여기서 보면은 티처 프레딕션에 대해서 디실레이션 로스를 하고 또 스튜던트에 대한 디실레이션 로스를 하고 또 그라운드 트롯에 대한 로스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디실레이션에서 있는 과정과 이 스튜던트에 있는 과정에 격리가 존재한다라는 게 계속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원래 있는 그라운드 트롯을 두 개의 셋으로 나뉜 다음에 그 셋에 대해서 스튜던트에서 학습한 그 내용을 이 템퍼레이처에 적용하도록 그 템퍼레이처가 학습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프레임워크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학적인 노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프는 계속 표현해듯이 벌텍스의 집합과 엣지 스텝으로 나뉘고 이 벌텍스가 언라벨드된 노드와 라벨드된 노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노테이션을 여기 언라벨드, 라벨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노드 피처가 그 XV에 대해서 D차원의 D개의 노드 피처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적용을 하고 노드 라벨에 대한 셋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라운드 트롯이라고 하는 건 이 Y 크기에 대한 디멘셔널의 원합 벡터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서는 원래 있는 그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인코딩하는 과정은 평소와 똑같이 하는데요. 그래프와 아까 주어진 매트릭스 그리고 파라미터를 넣어서 그것에 대한 로직 벡터를 구하고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치운 값이 소프트 레벨로 되게끔 하고 그래서 그라운드 트롯과 그렇게 생성한 소프트 레벨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GNN 인코더고 그 과정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로스 펑션이 다음과 같이 스튜던트에 대한 레이블과 티처 모델에 대한 레이블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스튜던트와 그라운드 트롯에 대한 엔트로피를 더한 값을 차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던트 모델에 대한 선택도 물론 이 디스틸레이션에 효과를 주지만 여기서는 그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거에 일일이 있기 때문에 그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전 논문의 본 어게인 뉴럴 네트워크라는 논문의 구조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거기 논문에서 여기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동일한 아키텍처로 진행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실제로 실험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GCN은 GCN끼리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설정하고 같은 모델끼리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역시도 일반적인 아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했을 때 템퍼레이처가 아까 그 로지 팩터에 바로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템퍼레이처를 주는데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전부 다 같은 파라미터를 줘서 실험을 진행했었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적용한 내용인데요. 그런 프로세스를 바꿔본 내용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글로벌 템퍼레이처를 도입하는 것 대신에 여기서 노드 스페시픽 템퍼레이처 를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로 제시하면 디실레이션 퍼포먼스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여기서 템퍼레이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그 인코딩을 해서 그 노드와 그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이 템퍼레이처는 비슷할 것이다라는 한 가지 가정을 하면서 그 노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템퍼레이처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템퍼레이처에 영향을 주는 게 여기서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데 그 실험에 대한 명시는 정확히 안 돼 있어서 그 특징만 말씀드리면 그 이런 파라미터에 영향을 줄 법한 게 사실 로지 팩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GNN 스튜던트 예측을 특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값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와 이것에 대한 엘트놈이 더 큰 엘트놈을 적용을 하면은 그 하더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템퍼레이처로 따지면은 더 작은 더 큰 템퍼레이처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레딕션 엔트로피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템퍼레이처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냈다고 하면서 템퍼레이처를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각각의 세 가지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티처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이고 스튜던트에 대한 그 템퍼레이처는 모두 1로 일단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혹시나 모를 그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나 베니시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운더리를 줘서 그 바운더리 하에서 템퍼레이처를 진행한다고 하고 근데 여기 정확한 바운더리 값은 그 논문에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가지 요소가 템퍼레이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티처의 템퍼레이처를 정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노드 스페시픽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게 그 라벨드된 티처를 아까 두 가지 셋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디스틸레이션을 위한 셋으로 나누고 하나는 템퍼레이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걸로 나뉘는데요. 디스틸레이션은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로스 펑션이랑 똑같은데 그 여기 템퍼레이처도 러너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템퍼레이처만 추가가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로스, 이게 스턴트 그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로스의 합은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이 템퍼레이처인 건데요. 사실 어쨌든 간 그 디스틸레이션 구조상 그 디스틸레이션과 그 이밸류에이션의 아이솔레이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 템퍼레이처에 대한 로스를 정할 때는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 티처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아까 프레임워크에서 보시면 스튜던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로스만 구하기 때문에 티처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템퍼레이처에 대한 로스를 이렇게 정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러닝이 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서 프리퍼레이션 스텝, 디스레이션 스텝, 러닝 스텝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리퍼레이션 스텝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템퍼레이처, 티처 모델에 대한 템퍼레이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든 노드에 대해 각 노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 단계를 프리퍼레이션 스텝이라고 하고요. 디스레이션 스텝은 아까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스턴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한 값에 대해서 러닝 스텝에서 그 업데이트한 값은 결국엔 여기 오메가 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오메가 텀, 그 체인 룰을 이용하면 오메가 텀까지 할 수 있어서 아까 그 티처 모델에 대한 그 러너블이 끊기는 그 아이솔레이션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체적인 그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서 이 while문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두 줄이 러닝 스텝, 디실레이션 스텝, 이게 러닝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단순히 그 파라미터와의 관계성만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로지 벡터나 엘트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커졌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가 작게 하도록, 그리고 이 뭐지 엔트로피 프레딕션에 대해서는 그 정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그 정비례 관계를 고려하도록 그냥 단순한 이 포맷을 이 포맷을 취하도록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 알고리즘 LTD 플러스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굉장히 큰 그래프 스케일에서 더 빠르게 잘 동작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 LTD에서는 아까 MLP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 관계성, 얘와 이 파라미터 관계성만 고려한 식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인데요. 여기서 실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LTD가 실제로 그 디실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잘 동작하느냐와 아까 제시했던 LTD 플러스와, 그래서 LTD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LTD 플러스가 더 빠르게 동작하는지 보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그럼 LTD라고 하는 것이 LTD에서 적용했던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뺀 거와 진짜 다 적용한 거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티처 모델과 스턴트 모델을 그럼 달리해도 이게 잘 동작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그 LTD 파라미터와 아까 발견했던 그 요소들의 패턴이 진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GNN 디실레이션에서 흔히 사용하는 5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티처 모델과 스턴트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5가지 모델을 세팅을 하고, 여기서 하고자 했던 태스크가 세미 슈퍼바이즈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40개의 노드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10개의 노드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 나머지 노드들은 다 테스팅으로 하고, 여기서 하고자 했던 매트릭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그 FT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고정을 해놓고 하는 경우를 FT, 그 다음에 LTD인데 아까 러닝 스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FT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러닝 스텝이 없을 경우 러닝 스텝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제시한 LTD, 그리고 단순화시킨 LTD 플러스입니다. 그에 대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GAT, 그래프스에이지, APPMP, GCC, SGC에서 전부 다 LTD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실험 결과에서 LTD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통해 러닝 노디 스페시픽 템퍼레이처가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LTD 플러스 같은 경우도 FT 고정을 해놓은 거에 비해서는 더 성능이 다 좋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템퍼레이처 파라미터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그 단순화시킨 그 작업도 이 프레딕션 퍼포먼스에 충분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까 러닝 스텝이 없는 LTD보다 LTD가 성능이 높다는 걸 통해서 이 템퍼레이처 러닝이 필수적이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또 FT가
같은 경우에는 프레트레인드 티처보다도 그 스턴트 모델이 결과론적으로는 티처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걸 봐서 이 노드 스페시픽을 학습을 하는 것이 확실히 이 GNN을 디스틸레이션 함에 있어서는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이랑 비교를 해본 건데요. 그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LTD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부분은 러닝 타임을 비교해 본 건데요. LT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템퍼레이처를 고정한 거와 거의 유사한 러닝 타임을 보이는데 성능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Q2에 대해서는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해본 건데 앞에 파라미터를 설정함에 있어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빼본 거와 다 해본 거를 비교했을 때 역시나 뭐 V0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BAN에서 제시했던 거는 GCN은 GCN끼리, GAT는 GAT끼리 해본 건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 5가지를 티처로 해보고 스턴트로 다 해봤는데 다 해봤을 때도 그 어큐러시는 다 향상되는 거를 보면서 이 LTD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GNN의 티처 모델과 스턴트 모델을 설정할 때 덜 까다롭다.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을 때 까다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Q3에서는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살짝 뺐는데요. 여기서 먼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컴퓨터와 포토 같은 경우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여기서 컨퓨징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컨퓨징 클래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LTD를 돌렸을 때 템퍼레이처가 좀 크다고 합니다. 템퍼레이처가 크다는 것이 그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그 차이를 좀 줄여준다. 그 애매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 경향성을 잘 반영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트놈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엘트놈이 엘트놈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이 엘트놈이 더 작으면 로지 벡터가 더 작으니까 애매한 예측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하이어 템퍼레이처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특징적인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디스틸 스튜던트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러너블한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를 제시한 첫 번째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것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 노드 스페시픽 템퍼레이처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LTD 플러스를 통해서 러닝 타임 측면에서도 득을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라는 거, 또 무엇보다도 아까 그 5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부 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공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노드 스페시픽 템퍼처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래요? 이거 말씀이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노드 스페시픽 템퍼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GRL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노드 피처가 있는 경우에만 동작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룬 것 같은데 네, 이 그러니까 저기 노드 스페시픽 템퍼레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GRL로 어떤 모델링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 노드 스페시픽 템퍼레처는 그거랑 좀 다른 구조를 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 프리퍼레이션 스텝에서 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티처 모델에 대한 그 템퍼레이처에 있어서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다 아까 그 3가지 요소를 전부 고려한 템퍼레이처를 고려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노드별로. 네, 맞습니다.
음, 앞에 그 그림에서 트루 라벨 1과 2는 프리딕션의 결과인가요? 1은 티처 모델의 프리딕션 결과고 2는 스튜던트 모델의 프리딕션 결과인가요? 이 트루 라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원래 라벨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노드에 대한 라벨이 있는. 실제 라벨,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고. 네네. 근데 저게 왜 동일한 라벨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로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라벨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왜냐면 이 트루 라벨도 사실 이 스튜던트를 할 때 있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쓰면 중복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디실레이션이 이것을 통한 디실레이션 로스와 여기서 나온 그 소프트 레벨과 이거를 또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와 분리를 해야 이 템퍼레이처에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렇게 해서 노드 스페시픽 템퍼리처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티처 프리딕션 결과에 반영하게 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티처 모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스튜던트 모델이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는 노드 스페시픽 템퍼리처로 인해서 티처와 스튜던트가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저 노드 스페시픽 템퍼리처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제일 핵심인데 아까 그 세 가지로 프리퍼레이션 스텝에서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게 세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가 이 스튜던트의 그냥 로직 벡터와 그 음. 로직 벡터에 대한 L2 놈 그리고 여기 티처 모델에 대한 프리딕션 엔트로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선정한 그것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긴 했습니다. 음. 그 저 세 가지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나요? 예,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여기서 진행을 한 겁니다. 어. V1 같은 경우는 아까 로직 벡터를 뺀 경우 얘는 어. 그 L2 놈을 뺀 경우 이렇게. 그게 그 세 가지를 정의한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 피처를 한 번만 다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줄래요? 정의 말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처가? 템퍼레이처 함에 있어서 사실 이 1번 스튜던트의 로직 팩터는 당연한 것이 음. 어, 결국에는 그 스튜던트에 있는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로직 팩터, 그 템퍼레이처를 적용하기 전에 로직 팩터는 당연히 이 템퍼레이처에 관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 L2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얘에 대한 크기를 그냥 반영을 하는 건데 그 음. L2놈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에 했다시피 그 L2놈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L2놈이 작다라고 하는 게 L2놈이 작다는 게 그 각각의 소프트 레이블이 그 애매하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L2놈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소프트 레이블이 값이 하나라도 다 하나 그러니까 정확한 예치 그러니까 1 0 0 0 0인 경우가 그 값이 커질 텐데 이 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프트 레이블에 대해서 뭐 0.3, 0.2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예측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실제로 애매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어 템퍼레이처도 하이어 템퍼레이처를 한 효과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엘트놈이 실제로 이 하이퍼 템퍼레이처와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려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스튜던트 예측 결과에 어떤 컨피던스 정보를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네, 보면 돼요? 2번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애매하게, 사실 이게 다 스튜던트에 대한 정보니까, 근데 결국엔 얘는 티처 파라미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티처에 대한 어떠한, 그 사실 프레딕션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가 찾지는 못했어서, 음, 근데 이것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그 티처 모델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입했다고 명시가 돼 있긴 했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노드 피처를 사용한 게 아니라 노드에 연결돼 있는 그래프 정보를 바탕으로 뽑아낸 거죠? 네, 맞습니다. 있지. 음.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손흥민 선수는 어때요? 이렇게 이런 연구 보니까. 이런 쪽으로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진행했던 거에 뭐 적용시켜 보고 그럴 만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전기차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음. 전기차 자체가 모델이 되게 큰 모델을 사용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디스틸레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돼서 더 많은 걸 고려하게 됐을 때 그 모델의 캐패시티를 좀 더 높이고 싶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효율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나요, 뒤에 실험에서? 그러니까 LTD랑 그 여기서 제시한 LTD와 LTD 플러스에 대해서 러닝 타임 측면에서 비교를 하긴 하는데요. 음. 이 러닝 타임에서 사실 LTD 플러스랑 LTD의 성 차이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 FT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좋았고 근데 러닝 타임에서는 실제로 원래 있던 그 프로세스와 유사한 것을 이런 비교를 하긴 했습니다. 음.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네. 수고했습니다.